혼자 있는 사람 왜 혼자 있어? 일로 와. 쟤 좀 어떻게 끌고 나와줘야 돼. 라이프 스타일로 존중하지 않죠. 일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서적인 건강성에 좋은 일이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상시적으로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질적으로 혼자 지내는 어떤 내향성 이 특징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일시적으로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발적인 고립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어떤 인간관계나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관계망 속에서 큰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관계망 속에서 나를 좀 보호해야겠다라고 하실 때 이 고립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매우 불편한 상황,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세상과 떨어져서 숨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고립이 좀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립을 하는 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나다운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때때로 야 근데 다들 나가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나 이래도 돼? 정도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보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 삶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두 사람도 그런 때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서적인 건강성에 좋은 일이다. 다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좀 호흡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필요는 있죠. 지금 이제 고립에 대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고립,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일단 라이프 스타일로 존중하지 않죠. 혼자 있는 사람 왜 혼자 있어? 일로 와. 너 왜 거기 구석에 있어? 난 구석이 편해. 얼로 와. 동아시아의 집단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쟤 챙겨줘야 돼. 쟤 좀 어떻게 끌고 나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당사자가 정말로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존중감이 없는 채로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낙오된 사람, 돌봐야 될 사람, 사각지대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질적으로 고립감이 편안한 상태인 분들과 달리 일시적으로 관계를 좀 막고 보호를 하려는 분들께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역으로 그 경우에는 그래 혼자 있으라고 좀 해줘야겠다. 좀 냅둬 줘야겠다. 때 되면은 또 다시 올 거야. 원래 저런 애 아니었으니까. 이거 주변에서 오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게 쟤 혼자 있고 싶대. 그럼 혼자 놔둬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특히나 더더욱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는 연애를 했는데 계속 나쁜 사람만 만나요. 나 당분간 연애 안 하고 혼자서 잘 지내야겠어. 맞죠?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혼자가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연애세포가 왜 우리 죽는다는 말도 하잖아요. 혼자인 상황을 스스로 깰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성화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꼭 연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은 너무 오래 하지 않으면 저는 굳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굳어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쟤는 예전에 활달한 애니까 시간 놔두면 알아서 돌아와 줄 거야 라고 내버려뒀을 때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오히려 이런 분들께는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일시적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만성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고립 상태를 한 8개월 가까이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 괜찮냐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다 부담이 돼요.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을 때 빨리 괜찮아지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실망을 주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떤 부담이 되면서 점점 더 괜찮은 척을 하게 돼요. 마음속으로는 고립이 더 심해지고요. 근데 한 친구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탤런트로 치면 최민수 씨 비슷하게 선글라스 탁 끼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저의 자취방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밤에 한 10시쯤 돼 와요. 오토바이를 끌고. 그 야타
타고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살던 봉천동에서는 한 15분 정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예술의 전당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 예술의 전당에 가서 같이 그냥 앉아서 음악 분수를 그냥 봐요. 가만히 한 30분 정도 아무 말 안 하고 보다가 친구가 들어갈래? 이러면 이러면 또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그 친구가 매일 했어요. 아무 말도 안 시키고 요새는 좀 어때? 뭐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학교는 안 나올 거야? 뭐 휴학할 거야? 이런 얘기 전혀 묻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들어가. 갈게. 그렇게 계속 옆에 있어 줬었는데 그게 주는 어떤 마음의 안정감은 아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라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채로 나를 지탱해 주거나 또는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구나. 또는 내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할 때 첫 계단은 이 친구일 수 있겠구나. 이 친구를 밟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게 이 친구가 디딤돌이 되어주겠구나. 어떤 마음속에 확신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고맙게도 해줬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내가 3년 전에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 때 너가 이렇게 해줬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었지? 했는데 너 그냥 맨날 내 자취방에 와서 이제 저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이 친구는 요리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나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좀 같이 해서 먹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제가 항상 장을 봐왔대요. 할 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의 존재가 나의 우울증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난 똑같이 해준 거다. 저는 그때 존재한다는 것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존재한다는 것의 힘.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이 안 되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친구 왜 갑자기 연락 안 되지? 나 싫어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요즘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한동안 잘 안 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트렌드 키워드가 손절이었잖아요. 뭐 이런 친구 손절하세요. 뭐 손절해야 되는 친구. 근데 저는 이 손절이라는 키워드는 주식시장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흔하게 쓰여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물론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없는 이만 못한 친구들을 능동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고립 상태에서 아주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친구들은 나 쟤한테 손절당한 거야? 너무 기분 나쁘네? 라고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게 너무 쉬운 선택지가 되면서 힘들어서 동굴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나 쟤한테 손절당했나 봐. 뭐야? 가 돼버린다라는 건 거죠. 혹은 내가 먼저 손절해야지. 그렇죠. 가 돼버릴 수도 있고요. 네가 날 차기 전에 내가 널 차버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반구 없이 내가 손절당했다라고 생각할 때만큼은 야 이게 잠깐만 손절이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 힘겨운 상황인 건가? 라고 살펴볼 필요 있어요. 물론 모두 도우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타인의 구원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 충분히 잉여 에너지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관계에서 서운함이나 곡해하면서 미움이 만들어지면 주변인인 나한테도 또 마음의 독소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뭐야? 연락을 끊은 거야? 연락이 끊긴 거야? 두 개는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건강하게 홀로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낼지 잘 설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위시 플래너 만드시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위시 플래너가 뭐죠? 예를 들면 투두 리스트랑은 전혀 다르게 내 위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네, 오늘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립을 선택하고 나면 비록 직장 다니시거나 뭐 학교 다니셔도 그 외 시간이 전부 다 비잖아요. 다 혼자 있는 시간이고 대체로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는 계속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오늘 해야 될 일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지우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동그라미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인 것을 비록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한들 이 기간이 장기화됐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침체의 경험을 겪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꾸 나에게 유해한 것들, 유해한 도파민들로 채워나가기 때문이거든요. 요즘에 왜 뭐 저속 노화 의사 선생님 굉장히 핫하시잖아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이 컴포트 푸드,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사실 날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렇게 컴포트 푸드 먹으면 즉각적으로 맛있지만 점점 내가 노화해 나가듯이 우리가 컴포트한 액션들을 한다는 거죠. 쇼츠 보거나, 물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 어떤 컨텐츠를 보기만 하는 것, 그리고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기만 하는 것, 그 안에서 미약한 죄책감들이 정립돼요.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사실 그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회피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예요. 막 대단한 거 쓰면 안 됩니다. 뭐 스카이다이빙 하기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위시리스트를 매일매일 쓰는데요. 어떤 거 있냐면 가방에 500원짜리 동전 6개 넣어서 다니기. 오. 뭔지 아세요? 가방에 500원짜리 왜? 6개 넣어 다니기. 3,000원.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바로 코인 노래방 갈 수 있도록. 이런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바쁠 때 사람들과 관계 맺느라고 시간이 없을 때 스킵해 왔던 것들을 아주 살뜰히 챙겨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랑 있다라는 감각을 계속 깨워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랑 있다. 나랑 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랑 있는 거예요. 나랑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일단 비켜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나랑 있으면 우리 둘이서 같이 이렇게 한 24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쑤시고 민망해서 힘들어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 드실래요? 어디 가실래요? 여기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러겠죠. 우리도 낯서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자리에 한 보름째 맨날 앉아서 이렇게 무건수행하고 있으면 제가 그래도 이제 좀 뭐 먹으러 가시죠. 우리 좀 그래도 본지 좀 됐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떡볶이 좋아하시는데 저 아는 데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나랑 있는 시간에도 처음에는 낯을 가려요.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뭐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나랑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좀 드실래요? 뭐 어디 가실래요? 뭐 노래방 가실래요? PC방 가실래요?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야, PC방 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위시리스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계속 나를 노크하는 연습인 거죠.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고립된 상태인 것 같아요. 왜요? 뭐 특별히 연락할 사람도 없고 지금 일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런 자발적인 고립이죠. 이런 상황이었던 게 제가 이제 대학교 편입할 때, 그리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네. 심리상담센터 오픈 준비로 지금 바쁘거든요. 프로젝트성이네요. 네, 그런 지금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의 그 시기가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인생의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연적인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난 저 정도로 뭐 센터를 차리고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안 돼가 아니고, 이렇게 고립을 건강하게 나를 데리고 가는 시간으로 지내시면 이 고립 기간이 끝나고 뭐 심리상담센터가 하나 떡 차려지고 책이 한 권 떡 나오고 이러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미래의 나를 형성하는 과정이잖아요. 혼자서 살아가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또는 이게 너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라고 너무 뭔가 센티멘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리고 이 생의 끝자락에서 이 시기를 반추했을 때 이 시기는 내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하루하루 너무 혼자여도 잘 지낼 수 있고, 고립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비록 뭐 아픔이나 상처였어도 지금부터 지내는 시간 동안 잘 지낼지 말지는 나에게 달려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혼자일 때를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나를 데리고 사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한테 어떻게 친절할까, 남한테 어떻게 잘 대접할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은 늘상 갖고 있고,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 강하신 분들이 또 많은 상처를 안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연습들 했던,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들을 해로 화살만 돌려서 나에게 전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리커넥트의 저자 장재열 작가님을 모시고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